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한 이후에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 입장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어서 오십시오. 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이 크게 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이메일을 주고 받았냐와 관련해가지고 법무부가 그 서로 다른 말을 처음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혼선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 성폭력, 그 성희롱,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대책위를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권인숙 그 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논란이 커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일을 서지현 검사가 보냈었는데 메일을 보내서 이런 상담 신청을 한 적이 면담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되면서 더 논란이 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도 조금 할 말이 있었던 것이 이게 작년 8월에 그 서지현 검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아마 의사를 한번 전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제대로 없어서 9월 달, 그러니까 9월 29일 정도에 다시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평검사인 제가 너무 송구하게도 장관님께 직접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런 식의 글을 보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한 사실을 정확히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마 8월 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박상기 장관이 10월 달에 이거에 대한 답을 보내면서 내가 그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 그 법무부 직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그 큰 파장이 있었던 그 서지현 검사의 폭로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메일 관련해서 오락가락 좀 해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도 그 박상기 법무장관 자체가 외부 인사이다 보니까 법무부 내 그 조직과의 그런 의사소통이 명확하지가 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서지현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은 일단 8월 달에도 그렇고 9월 달에 메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본인이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확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포함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성폭력 관련된 내용은 이미 8년 전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고 단지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주장했던 내용의 그 중요한 핵심과 서브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반응이 없는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이후에 그 법무부 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분하고 또 그로부터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1월 29일 날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정말 이런 범죄가 검찰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지현 검사도 이런 용기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지현 검사 측에서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공소시효가 8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제 2010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그 법으로는 사실은 6개월 안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관이 도과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일을 갖고. 그래서 2014년 6월 29일 날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들이 다 정비가 되면서 신고죄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2014년 6월 29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고소기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서지현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성추행은 사실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는 거라서 사실은 공소시효 자체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검찰 쪽이나 혹은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당시 법 규정으로는 이미 고소기간 도과됐으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법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인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 사실 법 문헌상만 딱 봐가지고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법무부나 검찰이 내놓는 해명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고소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고소인이 고소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그런 학생이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면 본인이 성년이 된 다음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냐를 따지는 건데 우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수사기간 내가 본인이 지금 당한 곳이 바로 이런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연락을 해도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거죠. 아니었을 것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 이후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법무부 내에도 얘기가 됐었었고 박상기 장관에게도 직접 메일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조사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즉 결과적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고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혹시 형법상 이런 뭐 고소 기간 도과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직권남용죄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최규일 의원의 그 반발 내용도 보셨죠? 네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의 태도는 사실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법무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나는 서지현 검사 일 자체를 모른다. 왜 나를 그렇죠. 괜히 엮어 놓느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내가 알아보니 당시 서지현 검사의 그런 소속 부장이었던 김 부장 검사 얘기로는 서지현 검사가 이 사건을 덮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단 서 말이에요. 검사가 원했다고 말을 그렇죠. 했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첫 번째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건은 서지현 검사 스스로가 더 이상 들춰내길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끝이 난 건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여서 예. 마치 피해자에게 너가 그 당시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꺼내놓느냐라고 비난하는 식으로 사실 이게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좀 약간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게 그런 이번에 불거진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직권남용이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그렇죠. 걸 네. 연결지어서 또 증명해내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직권남용을 적용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그 처벌 규정 같은 것들을 사실 적용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또 아까 그 법무부에서 작년에 서 검사가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 조사해 보니 그런 일이 없더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이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예. 그럼 이제 와서 새롭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그걸 거칠 다 수밖에 들춰내야 없죠. 될 텐데 그렇죠.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게 8년 전 사건이고 또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기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서지현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사실 너무 어려워요. 해석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다. 필요한 인사였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해석의 차이를 지금 또 그걸 갖고 판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항상 누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 성과 같은 것들을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예. 결국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근무 태도가 어땠냐, 예. 뭐 실력이 어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게 아주 뭐 산수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마 얘기하기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실 지금 서지현 검사의 경력 상황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것 자체도 조금 의문이었다라는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서 검사는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홍성지청에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예. 인천지검을 거쳐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갔다가 여주지청 갔다가 지금 그 통영에 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통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들은 사실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청장의 형식으로 가는 거는 매우 괜찮은 자리이지만 예. 사실은 이제 평검사 혹은 15년 차인 평검사가 가기에는 좀 집에서도 멀고 좀 외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썩 좋지 않았다. 게다가 서검사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질 않았었다. 이게 바로 요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사실은 모든 지청이 다 불편할 수 있고 모든 지청에 가면 전부 다 그럼 일을 못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 내부 규칙이나 뭐 법무부의 그런 인사 규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판단하기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법무부 장관 입장 발표와 함께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럼 네. 이번 이 성범죄 대책위에서도 이런 뭐 모든 조사들이 이런 부분도 다 철저하게 조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런 성적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그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당한 이후에 2차 피해가 과연 있었는지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괄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것 중에도 어떠한 모 지방에 있는 검찰청의 부장이 그 여검사들을 보고 술을 따르라 뭐 그러고 어떤 욕을 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길 원하느냐고 검사들에게 물어봤더니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문제가 되는 검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더니 그 새롭게 옮겨질 곳에 있는 여검사들이 모두 마음을 떨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건은 이제 그 사표를 받음으로써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서검사 같은 경우도 어제 저한테 연락하기를 내가 이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기를 조직적으로 이 조직 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좀 악의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서 많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서검사 측이 이제 지금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에 검찰 안팎에서 뭐 근무 태도라든가 업무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논지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좀 돌면서 그렇죠. 상당히 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신체적 피해를 옛날에 일을 떠나서 지금 서지현 검사라는 이름이 이 만방에 좀 알려진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은 용단이었을 테고 상당한 그렇죠. 정신적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지현 검사가 사실은 1월 29일자로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와 접촉을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정확히 워딩에 이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적으로 검찰에서 제 업무 능력, 인간관계에 대해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떳떳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분이 한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업무 능력,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지현 검사는 사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혹시 나에 대해서 조직에서 또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또 검찰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승진이 안 되니까 저런 말을 퍼뜨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하려고 저런다든가 이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2차 피해,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나 이런 소문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누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없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좀 힘들고 어떻게 인과관계라는 걸 또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자중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 조사단을 검찰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국판 이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 이런 폭로 이후에 벌어지고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물론 서지현 검사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정 의원이 13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뭐 아시아나 그 승무원들이 본인이 그 회사 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사실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응원과 함께 그동안의 여성 변호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에서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정도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고 따지고 넘어가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냥 성희롱이고 성추행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인식 변화와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 문제가 조금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이번 이 폭로를 통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 검찰 내에서 법을 다루는 검찰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고 또 검찰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남성주의,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은폐되고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밝혀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안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조희진 단장이 이 사건을 좀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전처럼 흐지부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검찰이 결국 남성 중심적 문화인데 해봤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우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권인숙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서 외부와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분들이 새롭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조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태의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정말로 교육을 조금 더 시킨다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식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다던가 이런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2차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피해와 관련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안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 관련된 성범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 됐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제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성부문과 관련해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고문을 당하면서 있었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그 어떤 식의 그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드러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권 위원장이 아주 철저하게 잘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 피해자 혹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사실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걸 알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어가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또 이 기회에 오히려 저는 남성, 여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양성의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한 성이 다른 성을 도구화 삼는다거나 놀이개를 삼는다던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좀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회 권익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서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응원합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 인권 침해는 공사 조직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더욱 폭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폭로하더라도 부인되거나 은폐되거나 해유됨으로써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피해 악몽에서 살아가고 있을 많은 피해자들께 이루와 함께 미투 운동에 참여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네 탓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을 드러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피해자의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에 대한 애국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 중단과 검찰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피해로만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론사 또한 인권위가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 보도 준칙,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준수하여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직 검사가 문상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과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직 내 다수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해당 성추행 피해 검사의 대리 변호사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조사와 2차 가해 행위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간부가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후 그 직위를 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고, 본건 이외에도 다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 내에서 성폭행과 다수 성추행이 발생한 점에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정 사건 이외에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조사와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18년 1월 30일 대검찰청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하여 젠더 감성 측면에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전담 부처로서 객관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일부 국가기관이 검찰 내의 성희롱 및 제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건 성희롱 제보 신고를 위해 전담 조사단과 함께 이메일과 전화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위가 아닌 제3호장소에서의 면담 등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직권조사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영석 차별조사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 직권조사의 그 조사단장을 맡게 된 그 차별조사과장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직권조사의 그 대상 및 범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권조사에서 저희가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라고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요 저희가 볼 예정인 곳은 대검찰청, 감찰부,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관련 부서, 그리고 대검징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진정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직원 등입니다. 이러한 그 대상과 범위와 관련돼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피해 검사를 포함한 인지된 다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여성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첫째, 검찰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의 적정성 및 공정성, 검사징계법 등의 법 적용의 공정성, 둘째, 진정 관련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조치 내용 및 문제점, 그 다음으로는 진정 이외에 검찰 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건 발생 및 사건 처분 결과, 검찰 내 여성 검사, 여성 수사관, 여성 직원 등 당사자들의 인식과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전수조사, 다섯 번째로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피해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이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및 성희롱 예방 시스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단은 모두 9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관 모두 성희롱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여성 시민단체와 우리 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검찰 내 조직 문화 개선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검찰 내 성희롱 사건 및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이메일은 meeto @nhrc.go.kr입니다. 그리고 전용 회선 02-212-9732를 개설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며 추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검찰 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이번 조사가 검찰의 성희롱 근절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직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여성인권팀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 내 성폭력과 관련된 직권조사 긴급 브리핑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그리고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의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인권위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희진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에서 셀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검찰 내에서 네. 여론의 반응이 사실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셀프 조사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 일부러 흐지부지 하려고 혹은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다가 그래서 김재란 변호사가 어제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접수를 시킨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럼 조사하겠다. 그리고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된 그런 사건 이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 접수시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조사도 우리들이 광범위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검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조사의 결과와 인권위와 같은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그 조사하는 내용하고가 마장에 맞다면 서로 간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맞다면 우리가 검찰의 그런 개혁 의지라든가 이 사건에 대한 좀 진실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혹은 검찰 조사가 좀 부실하다면 오히려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투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인권위법에 따라서 인권위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권위는 오히려 검찰보다 훨씬 더 그 강제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나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임의적 수사나 임의적 협조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인권위에서 나오는 결과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내 어떤 그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점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단이 얼마나 제살깎기를 할 것이냐, 환불을 도려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까 뭐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직권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얼마만큼 그걸 또 뭐 아까 범위를 얘기할 때도 법무부나 뭐 대검찰청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다 둘러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여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도 검찰청에서 즉 조희진 단장이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안태근 국장에 대해서 뭐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태근 전 국장이 검찰 소속이었고 검찰 소속일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것도 강제력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인권위에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인권위에서 특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적 특성을 가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폐되고 숨겨져 왔던 그런 내부적인 은밀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서 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